퇴직을 만약 예상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3년 전에는 재취업에 관한 준비를 일단 좀 해놓으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1위에서 5위까지 있는 이런 직종의 분들이 실제로는 왜 이게 인기가 좋으냐, 결국엔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땄던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에 연봉 초과 한 300 정도 돼요, 월. 네, 안녕하세요. 땅짓고 박기용 기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은퇴 후에 재취업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걸 검토해보라 얘기하셨더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잘 가질 수가 없다, 뭐 그렇죠. 정보를 얻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은퇴 후에 좋은 일자리 찾는 법, 이걸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일자리를 갖는 걸 좀 어려워 하시나요? 어때요? 어려워하시죠. 일단 퇴직을 하면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현실이에요. 은퇴 후 그 사회의 현실이고,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 하냐면은 이제 닥쳐갖고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준비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냥 회사만 계속 네,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있는데 다니시다가 퇴직할 때가 됐네라고 하면 준비도 하나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특기가 없으신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뭐 특기 위에 또 준비도 못 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조금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재취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죠.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일단 뭐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저희가 보통 55세 명예퇴직이라는 걸 하고, 일반 정년 나이가 60이라고 치면은 길게는 10년에서 5년까지 소득의 공백기가 생겨요. 뭐 퇴직금이 얼마 없다고 치더라도 공백기를 뭘로 메꾸냐고 하면은 대부분이 퇴직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어요. 퇴직금 좀 받아놓은 거 갖고서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퇴직금으로 받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 어떻게 되냐면은 특히 이제 가족을 꾸리는 가족들, 뭐 자녀라든가 배우자든가 이런 분들이 경제 활동을 했을 당시에 소득 수준에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카드값이 한 300 정도 나왔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퇴직하니까 250으로 줄여야겠다. 200으로 줄여야겠다. 저도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줄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죠. 줄이면 괜히 우울하고 힘들어지고. 집도 큰 평수 짝 살다가 예. 평수 줄이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소비는 더 그래요. 이게 우리는 또 이제 카드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연말에 결제를 하고 월말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걸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줄이면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외식 뭐 세분하던가 한 번 하고 이러면 힘들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가족 간의 갈등도 막 생기기도 하고, 이 공백을 줄이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는 게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당장 뭐 이렇게 뭐 필요한 돈이 뭐 크게 발생을 않더라도 당장 그 다음 달 생활부터 줄이는 게 힘들다. 그런데 퇴직금을 뽑아 써야 되잖아요. 퇴직금 금방 쓰거든요. 그럼 이 퇴직금의 조기 말하자면은 없어지는 문제, 빨리 없어지는 문제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좋은 게 재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취업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하느냐,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일단 공적연금 같은 거를 계속 납입할 수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해결되죠, 직장가입자로. 그 다음에 원래 재직 시절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국민연금도 붙고 4대 연금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일단은 라이프 패턴이 변하지를 않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오시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또 그게 망가지니까 재취업에 그런 부분이 좀 좋고. 근데 문제는 평균 소득이 좀 줄긴 줄어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봤더니 평균 소득이 근로자들 426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재취업하게 되면 깎여요. 저는 나이 많으니까 깎이죠. 그러면 270만 원 정도, 한 40% 정도 깎여요. 깎이는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첫째는 생활 패턴이 안 바뀌고 재무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퇴직 후 크레바스 구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재취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회사를 나와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은퇴했을 때 소득이 확 낮아지는 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재취업을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좀 스무스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준비 사항들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죠. 제가 겪어본 것도 있는데, 퇴직을 만약 예상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3년 전에는 재취업에 관한 준비를 일단 좀 해놓으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뭐 내 특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전산이다, 아니면 노무다,
뭐 각자 특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기획이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쪽에 내가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람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제초에 관해 가지고 좀 상의도 하고 네트워크 좀 확보하시고 전문성도 좀 갖춰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아니면은 그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좀 따셔야 돼요. 네. 은퇴하기 전에. 네, 은퇴하기 전에 네. 은근히 많습니다. 자격증 딸 수 있는 그런 걸 꼭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 간에 나는 언제 퇴직하고 언제 뭐를 하니까 재정 사항은 이렇게 좀 줄어들 거라라고 미리 좀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어들면 갑자기 가족 전체가 좀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변화될 환경을 좀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소득에 대한 원천을 조금 돌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직하고서 재취업하게 되면은 원래 소득 대비 한 40% 정도 깎인다. 많게는 반이 넘게 깎여요. 그래서 재취업을 하시면은 그만큼 비잖아요. 그 어디서 떼올 건지. 결국엔 돈을 뽑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퇴직금을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좋은 이자가 나오는 상품으로 움직여가지고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면 근로소득의 공백을 조금 더 메꿀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근로소득에서 금융소득을 조금 이전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을 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꾸미셔야 돼요. 금융소득에 대한 포트폴리오. 퇴직금이라든가 모아놨던 돈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보험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캐시플로우를 좀 확보하시라는 거하고, 그리고 재취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못하는 이유가 이게 있더라고요. 이 일은 못해. 일은 못한다는 네. 거잖아요. 이 일은 나하고 안 맞아서 못해. 이 일은 못해? 네, 이 일은 진짜 못해. 이런 건데, 취업을 하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잘하고 싶은 일을 미리 골라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은 재취업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덜해요.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좀 두는 거죠. 나 이거밖에 못하니까 이것만 할래 하고 점점 줄어들어요. 예.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그렇죠. 그렇게 예, 하는 거죠. 넓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그렇죠. 최대한. 저도 사실 퇴직을 하고서 자격증 같은 거 좀 따봤거든요. 이 일을 못해가 아니라 이 정도 일은 난 할 수 있어라는 마인드로 자격증을 땄어요. 훨씬 마음이 편해요. 예,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거. 그 여기 표를 보면 말씀 주셨듯이 한 40% 이제 전보다 예. 소득이라는 게 월소득 기준인데 네. 40% 정도가 깎이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깎이는 거라서 좀 이런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재취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좀 예. 1인 기준으로 뭐 두 분도 다 하실 수 있고 뭐 부부들이 둘 다 할 예, 수도 2인 가족 기준으로. 예. 그러면 얼마 정도를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보통 얼마 정도 들어야 되나? 300만 원 정도? 요 정도. 원래 그 취업 전 평균 소득이 한 400만 원 한 초중반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깎이는 수준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월 300 정도. 예, 월 300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분이서 예. 또 쓰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예. 2인 가족 기준으로. 뭐 은퇴할 때쯤 되면 자식들은 거의 다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2인 가족 기준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통계도 있을 거고 하는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요인이라든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것도 이제 표에서 갖고 왔어요. 아주 좋은 자료인데, 재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는 뭐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동종업계의 취업. 요게 이제 성공 요인이 한 40% 정도. 나는 실제로 내가 하던 A라는 직업에서 그대로 퇴직에도 갔더니 무리 없이 성공하고 취업도 잘 되더라 하는 게 40% 정도가 퇴직 전 쌓아둔 경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눈높이 낮추는 거. 결국엔 나는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어라고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취업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에 대해서 자기보다 좀 아래, 보기에는 좀 아래쪽으로 좀 낮추시는 분하고, 세 번째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자격증 따시는 거예요. 자격증 많이 따시거든요. 자격증은 꼭 따갖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안 되더라.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일단 따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취업의 문이 훨씬 더 넓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취업 관련 자격증을 제가 얘기할 건데요. 뭐 취업 하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적성과 업무 연수성 좀 고려해서 따시긴 따시지만, 이게 국가기술 자격 통계 연보에서 갖고 왔어요. 2022년 자료인데, 남자들은 50대 취득 자격증 탑5가 첫째가 지게차, 둘째가 굴삭기. 이거 이유 진짜 많더라고요. 예. 이거 많이 따세요. 네. 그리고 3위가 전기기능사. 이건 제가 딴 겁니다. 그 다음에 4위는 이제 방수기능사, 조경진의사 이런데, 전반적으로 1위에서 5위까지 있는 이런 직종의 분들이 실제로는 왜 이게 인기가 좋으냐? 결국엔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많이 따시는 게. 소득도 좀 높지 않나요? 운전 1, 2위 같은 경우. 제가 땄던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에 연봉 초가 한 300 정도 돼요. 월.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딱 맞죠. 예. 예. 일도 뭐 그렇게 공부만 잘 해놓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각자마다 성향은 있긴 있지만 저는 굉장히 쉽게 자격증을 땄고 재밌게 땄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말하자면은 취업할 때도 많아요. 네, 그거 나중에 사이트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여기도 취업 시장에서 20년까지 인기 자격증 탑 15까지 15개 자격증이 있는데 여기도 전기기사 들어가 있죠. 전기기능사. 예.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게차 운전사 엄청 똑같네요. 상위권이네요. 예. 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시면은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직 같은 경우에 내가 생산직에 종사해서 업무를 하는데 지게차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이제 물류만 같은 거 좀 해야 되니까 이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건축기사 같은 경우 원래 전문성이니까 워낙 그 좋은 그 말하자면 인기 자격증일 거고 전기기사, 토목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전기기사 직업상담소 이런 거 전기기승사는 50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따세요. 워낙 취업이 잘 되세요. 잘 되고 직업 상담사는 예를 들어서 남성분도 많이 따시고 여성분들도 많이 따세요. 특히 뭐 HR 그러니까 인력 그 말하자면은 상담 같은 거 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직업 상담사에 관한 자격증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상담도 해주고 직접 그 인터넷에서 찾는 것도 도와주고 이력서도 관리해주고 이런 자격증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그 인기가 좋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취업 때 취업에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네네. 비용도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뭐 진짜 자격증 따는 것도 사실 시간이랑 뭐 돈이 결국에 또 드는 건데 네네.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런. 개인이 직접 사비를 들여서 자격증을 딴다면 의외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내일 배움 카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크카드 형식하고 신용카드 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일 배움 카드를 쓸 수 있는 훈련 과정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내일 배움 카드가 1인당 300에서 500까지 5년간 지원을 해주거든요. 최대 한도가 500인가? 예, 500이에요. 근데 300에서 500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직업훈련 포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일 배움 카드 연계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교과 과정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50만 원이다. 교과 과정이 150만 원인데 자기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거 50만 원 내고 100만 원은 내일 배움 카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하원 가서 결제를 할 때는 50만 원만 결제하면 150만 원짜리 과정하고 자격증까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근데 요새 이거 보니까 꼭 그 퇴직을 앞두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3학년부터인가도 이 내일 배움 카드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연령 네. 뭐 그런 제한은 따로 없나 보죠?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들어봤더니 대학생도 그걸 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녀분들한테도 전문 자격증 따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이트 www.hrd.go.kr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포털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가시면은 지역별로, 직종별로 내가 선호하는 자격증의 취득 과정을 다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직접 등록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한국 폴리텍대학 유명하죠, 요거 이제 지역별로도 있고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국가 지원에서 자격증 그 과정 자체가 전액 국비예요. 전액으로. 예, 전액 국비예요. 국비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이용하거나 한국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신중령 특화과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과정은 3에서 6개월 정도 거의 비슷해요, 두 개 다. 근데 이제 내일 배움 카드는 내가 부담금이 좀 있고 한국 폴리텍대학은 없다. 전액으로. 전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 재취업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경제활동 전후에 너무 패턴이 바뀌어갖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도 좀 들어오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재무적인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고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말하자면 사회초년생부터 은퇴까지 25년의 기간이 사실은 짧아요. 전체 생애 기간 중에 은퇴 자금을 좀 조성하기가 짧으니까 이 부분에서 4, 5년도 보충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은퇴 연령의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은퇴 재취업에 관련된 시스템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시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